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요즘 뭐 비상 대기 중이라 아주 힘드십니다. 뭐 모든 민주당 의원들 힘들지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더 힘든 최고 중에 최고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의원님 전현희 TV의 구독자가 드디어 7만 명. 7만을 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말씀하셨잖아요. 7만 명 넘어서 오겠다고. 네, 기억나시죠? 네네. 지금 2주 만에 7만 300명. 야,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게 다 오마이 출연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모든 건 우리 최보라 TV 그렇습니다. 최진봉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예. 최보라 예. 구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8만 명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8만 네. 명 도전해 보겠습니다. 최소 오늘 300명이니까 좀 약해 7만 1000명, 700명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전현희 TV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전현희 TV에 가서 구독해 주시면 전현희 의원이 요즘 이제 최근에 그 형사재판 중단 문제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의견도 내시고 또 논리적인 반박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라도 재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2주 전에 여기 오셔서 그 얘기도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의원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이 되면 형사 불소추 특권에 네. 기존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포함이 돼서 예. 재판이 중단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로 이미 예. 거의 확립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학설이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은 이게 예. 실감이 나지 않고 네. 별 중요성이 없지만 네. 앞으로 점점 이 이제 학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포석을 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힘이 뭐 대선 때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미 확립된 맞아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차단하는 그런 이제 효과로 미리 지적을 해놨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란 수계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죠. 네. 저는 이게 오늘 제일 최고위 회의에서 예. 그 사실상 이 검찰 내란 수계를 처벌하고 처단해야 할 책임자인 검찰의 수장이 예. 이 내란 수계를 탈옥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사실상 위법적인 그런 행위로 직권남용으로 내란 수계를 탈옥시켰다. 그리고 그 배경은 아무래도 자기를 임명해준 그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사적인 인연을 앞세워서 자신의 공익 수호자로서 역할을 묵살하고 사실상 검찰을 몰락시킨 그래서 검찰의 몰락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제친 그런 행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지기현 판사의 판결부터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네. 1차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시간 일로 따질 거냐 아니면 시간으로 따질 거냐 심지어 명태균 씨 측에서도 나도 다시 이제 그러면 이의 신청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속 관련된 계산은 일 단위로 한 게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걸 갑자기 지기현 판사는 이걸 바꿨을까요? 일단 이 지금 그 사법부의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동안 모든 이런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날, 예. 일을 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구속을 했으면 그로부터 10일간 뭐 예. 구속하는 이런 이제 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단은 예. 시간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해서 초과했다. 예. 구속 기간을 초과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그렇죠. 그동안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최초로 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사실상 또 이 법원에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지난달 2월 4일에 예. 신청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형사소송 규칙에는 보면 예.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 예.
7일 이내에 아, 결정을 해야 하도록, 된다. 네. 그 규정이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2월 4일부터 지금 거의 거의 한 한 달 달이 넘었네요. 지났잖아요. 네. 한 달 지나도록 이거를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는 네. 형사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뭐 어떤 인권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구속 취소 결정했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정말 한시라도 빨리 구속에서 이렇게 석방을 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7일 만에 결정해야 되는 그 규정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야죠. 네. 만약 그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근데 그런 뭐 그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사실상 말과 행동이 다른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이런 기준 자체가 그동안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이 내란 수계에 왜 하필 네. 가장 중대한 흉악 범죄자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냐. 그러니까요. 그 대한민국은 특권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대통령의 특권을 맞아요. 인정해 준 거냐. 그렇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명태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명태균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 구속 취소 그러니까요. 신청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어제 기사에 밝혔죠. 났더라고요. 예. 자, 명태균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날지 안 날지. 근데 명태균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법원은 그런 판단, 검찰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원에서 결정하면 검찰은 득달같이 그동안 했던 하겠죠. 것처럼 예. 뭐 즉시 항고를 즉시항고 뭐 하겠죠. 이런 걸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너무 위선적인 게 이번에 검찰의 위선 이게 네.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태균도 지금 문제지만 예. 이번에 그 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사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유괴 사례의 사료로 했던. 피해자들로 예. 맞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다 너도 나도 나 억울하게 구속당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억울하게 구속당하면 이건 형사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뭐 형사 청구하죠. 보상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했던 구속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 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보스인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탈옥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모든 구속에 관한 기준을 뒤엎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을 검찰에 네. 적용을 시켜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래서 스스로 검찰의 몰락을 예. 지금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네. 왜냐하면 일계산하등을 갑자기 시간 계산으로 바꿔 인권을 얘기하면 윤석열의 인권을 아니 지금까지 법원이 그러면 그 권력자 인권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인권은 제대로 지켜줬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일계산에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울하면 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도 신청하고 나 다시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더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검찰이 내란 수계 이건 이제 검찰총장이 예. 자신의 보스인 내란 수계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검찰을 망가뜨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이 주장한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위헌이 네, 그 얘기를 소지가 했었죠. 있다 네. 이래서 안 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 말도 완전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예. 법사위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이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국힘 의원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연 예. 당시 법무부 법무부 차관이 예.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랑 다르다. 예. 그래서 그런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뭐 잠깐 그 구치소에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잠깐 나갔다가 올 필요가 있는 예. 그런 사안의 경우에 긴급성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못하게 하는 거다. 즉시 항고를 하면은 이제
이 구속의 효과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된 상황에서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네.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법원에서 네.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구속 집행 정지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어머님 장례식장에 못 가잖아요. 끝나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할수 즉각적으로 없다. 즉시 항고하지 말고 일단 풀어주고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렇죠. 이런 판단이 들었다라는 게 김조연과 국힘의 주장입니다. 맞아요. 민정수석. 예. 그리고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 구검이 잘못됐는지 위법인지 예. 그래서 잘못된 구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구속 취소이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구속을 유지시켜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당시에 판단을 해서 그 규정을 예. 구속 취소의 경우에 즉시 항고 규정을 남겨놨죠. 그대로 살려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국힘과 김주현 수석이 한 일이에요. 법무부가 한 일이에요. 검찰도 그때 그런 주장을 했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거는 이때 한 검찰의 입장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뒷바뀐 하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입으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늘 그러죠. 그게 그때 위헌이라고 해서 네. 그때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그 목적은 유일하게 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차용을 한 예. 위헌이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 눈속임이고 그렇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사기극이죠.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네.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없죠. 옛날에 과거의 검찰 주장에 의하면 네. 합헌이에요. 음.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위헌이라고 검찰이 느낌이 든다면 예.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죠. 상급심의 판단을 네. 받아봐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의 일개 판사가 어떻게 예. 보면 결정한 거를 예. 검찰이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들인 건 여태까지 검찰의 없어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 적이 이재명 없죠. 대표가 아유, 만약에 예. 1심에서 무죄 예. 아니면 뭐 석방 끝까지 한 거하지. 끝까지. 끝까지 네. 모든 법의 규정을 네, 다 동원해서라도 법도라지. 항고하고 네, 네. 물고 늘어지고 그렇죠. 석방시켜주지 않으려고 네. 애쓸 거고 그랬을 그럼요. 검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다른 피고인들한테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검찰이 네. 갑자기 검찰총장이 나서 가지고 위헌도 아닌 규정을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위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석방하겠다. 예, 예, 예. 그렇게 석방 지휘를 그래서 했어요. 제가 이게 네. 검찰총장이 네. 탈옥시킨 거다. 합법을 가장해서 내라주기를 탈옥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사 지휘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네.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사팀은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휘부 대검 지휘부에서 이거를 안 된다가 풀어줘라 예를 들면 석방하는 걸로 지휘를 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수사팀이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대검의 지휘부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위험하다 나가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아니 관저에 들어앉아가지고 전화기 들고 모른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안 된다,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 누르는 꼴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러니 심우정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수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네. 방송하면서 예. 딴 때랑 달리 굉장히 지금 화가 나 화가 나 있는 있는 상태인데요. 상태죠. 네. 국민들 다 그러실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사팀 특수본부 이 예. 박세연 본부장이 예. 이끌고 있는 이 수사팀에서 예. 검찰의 자료에 보면은 예. 법원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이걸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예. 이거는 그동안 법원에 확고하게 확립된 판결례와 예. 또 실무에도 반하는 그런 결정이다. 어. 그리고 특수본은 이 법원이 네.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복하고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수본은 이런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갈 거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검찰의
그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그렇죠. 명백히 검찰의 이 자료에도 자료에 나오는 발표했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특수본의 위치는 예. 검찰 그 대검 예규에 예. 특수본은 독립돼서 수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수본의 결정은 특수본이 결정하고 이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예. 사후에 보고하는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 예규 예. 규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없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실무팀인 특수본에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특수본에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이게 위헌이다. 예, 예. 지금 검찰에서 이거는 1심 결정이 오히려 위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의견을 판단하고 개진을 하고 있죠. 있는데 네, 맞아요. 총장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위헌 결정도 받은 적도 없는데 이거 위헌이다. 예. 그러니까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 잘못. 그러면 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직권남용이다.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과 지금 야후 5당이 오늘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합니다. 공수에 고발을 하죠. 예, 공수처에 고발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야오당이 함께 이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소추까지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이걸로 네.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의총도 의총도 하고, 거쳤고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네, 그랬었죠.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위법이고 예. 탄핵 사유는 확실하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에 탄핵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 바람직한가?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헌재에 지금 내란 수계를 파면하라는 이런 결정에 혹시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헌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예. 이 극우들이 또 준동을 하게 그렇죠. 되고 네, 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힘도 또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게 되고 당장 그런 공격을 했잖아요. 뭐 그렇죠. 민주당이 예. 뭐 탄핵에 중독됐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것인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저희들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심각하죠. 사실상의 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주무부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수계라는 이 엄청난 예. 중대 범죄는 더더욱 그런 역할을 예.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야 되는 당연히 그런 데고 예. 지금 또 문제는 이 내란의 공범들, 예. 하수인들, 예. 부하들이 다 감옥에 있지 감옥에 않습니까? 있어요. 예. 지금 수개만 나와 주검, 있어요. 수개나 우두머리가 예. 풀려나고 예. 지금 밑에 하수인들만 다 감옥에 있는 감옥에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납득할 납득이 만한 안 돼요. 이런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형사 사법 질서 체계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검찰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부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이긴 하지만 조직의 그 역할, 의미 이걸 항상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위치가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예. 임기 3년을 제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판단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그 무자비한 탄압을 네. 1년간 견뎠습니다. 버텼었죠. 예. 그 이유는 오직 예. 권익이라는 이 정치적 중립 기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임기가 이렇게 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최소한 그거라도 지켜줘야 이 권익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예.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권익이라는 기관의 그 존재 의미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예. 자기를 임명해준 그 이 내란 수계를 그냥 이 아무런 지금 진짜
수사팀도 반대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탈옥을 시켰다. 그래. 이거는 조직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진짜 당장 사퇴함이 맞아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그래서 화가 나는 화가 거예요. 나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환히 나가 계시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검찰은 정말 뼛속까지 이거 안 되는, 그러니까 권력의 해바라기 역할을 하는 조직이구나 이런 느낌이 지울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이제 제가 또 더 납득이 안 됐던 건 오늘 아침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야오당에서 고소 고발하고 그러나 사퇴하라고 얘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대응하겠다. 자기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소한 본인이 지시를 해서 수사 지휘를 해서 즉각 항고를 안 했다고 하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법원이 판단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계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소리가 대응하겠다. 뭘 대응해요?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하면 탄핵이 되는 거지 뭘 자기가 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따위 소리를 정말 국민들 화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든지, 예를 들면 인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심우정 총장이 네. 그 기자들이랑 예. 답변을 하면서 예. 사실상 거짓 허위 사실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예.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짓입니까? 사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아닙니까? 예.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거는 보석, 예. 집행정지 정지에 대한 거죠.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예. 바로 즉각적으로 풀어주고 부모님이 뭐냐, 그 상을 상가에 당했을 때, 예, 갔다가 가서, 예. 와야 되는 그런 예, 예. 긴급성이 있을 때에 그냥 갔다 와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적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한 바가 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보조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예. 위헌 결정을 했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예.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동안 검찰도 아까 예. 입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구속 취소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주장을 현제 했었죠. 법에 있습니다. 네, 즉시항고 맞아요. 예. 하라고. 할 수 예. 있는 권한이.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예. 사실이 저는 예. 너무 충격이네요. 거의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입만 왜 열면 이런 식으로 했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예. 지금 사퇴해라, 사퇴하지 예. 않으면 우리가 탄핵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하고 근데 있죠. 지금 이 기자회견한 걸 보면 예. 사퇴 의지가 없어 없어요. 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탄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도이치 주가 김건희 그렇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예. 사건에 대해서 그때 검찰에서 무혐의 무혐의 결정을 처분했죠. 했잖아요. 예. 그때 심우정은 자신이 수사 지휘를 안 했다고 예, 예, 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좀 믿기도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그게 검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책임이 책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고검에 항고가 돼서 올라와 있다. 예.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수사 지휘를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해서 예.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수사한 검사 3명,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3명만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우정은 탄핵을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보니까 심우정은 김건희 윤석열 면죄부 발부 총장이에요. 그때도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는데 이번에는 정말 온갖 무리한 거 뭐 위법 예. 뭐 이런 거 다 무릅쓰고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을 총장의 권한으로 네. 탈옥시켰습니다. 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그런 이미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수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소 유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죠. 재판 진행. 근데 네. 이미 지금 의지가 없는 걸 보였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찰총장이 이미 내란숙의 충성을 맹세한 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 이 공소유지 제대로 하겠는가 못하죠.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이게 토요일 날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비상의총을 토요일 날 밤에도 했었고 12시까지 했었고요. 일요일 날도 11시에 모여서 의총했고 그 사이 9시부터는 또 최고위원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뭐 성토가 나왔을 것 같고 그런데 전체 의총의 분위기라든지 아니 의총에서 나온 어떤 결론들, 어떤 계획들, 이런 비상 대응 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예. 역대 검찰총장은 예. 이런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예. 항상 사퇴라는 그런 수단을 맞아요. 썼습니다. 그랬었죠.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생기면 옷 벗고 네. 내가 책임지고 나간다 이런 네, 모습이 책임지고 있었죠. 나가고 우리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네, 그렇게 이런 얘기했죠. 단호한 결기를 보였어요. 그 전임 이원석 총장의 경우에도 어쨌든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예, 그렇게 이제 뭐 옷을 국민의 벗었잖아요.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김건희를 경호처 별관으로 불러 수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뭐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고 또 수사팀을 따로 꾸리는 것도 윤석열한테 좀 찍힌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검찰총장들이 그동안 그래도 결기를 보이고 이 단호히 직을 걸고 뭐 이렇게 사퇴한 이런 경우들을 있었죠.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이 지금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그동안의 검찰의 이런 결정 또 구속에 관한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판결을 했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죠. 그렇죠. 싸워야죠. 그리고 직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또 수사팀에 대해서 예, 힘을 힘을 실어줘야죠. 실어줘야죠. 그게 정상이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또 건강 그러니까 화가 천천히,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화가 나니까 그러시는 건데. 근데 지금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구차하게 있잖아요. 직을 유지를 하면서 네. 윤석열에 대해서 딸랑딸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번에 이 결정으로 예. 아마 일선 검사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이제 앞으로 구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초 단위라도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1초 만약 초과해도 이거는 네, 불법 그건 안 되는 구속입니다.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구속 취소는 이제 즉시 항고 못 하고 법원에서 1초 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을 취소해야 돼. 이런 결정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제 피고인들 구속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 난관을 겪을 거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을 다툴 여지조차 검찰총장이 없애버린 거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네. 자기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예. 끼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총장이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사적인 그런 인연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면 스스로 옷 벗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사퇴할 네.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발로 걷어차고 끝까지 구차하게 그 직을 걸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단호한 심판, 탄핵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네. 저희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결론은 사퇴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탄핵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근데 시점은
이 본회의가 두 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장이랑 협의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보고하고 시점은 표결하고 이래야 네, 되니까. 조금 이제 네.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그 탄핵 추진 원칙에는 저희들은 변함이 없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내란 수계가 이제 탈옥을 해서 예. 온 국민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탄핵 심판에 네. 영향을 줄까 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이 있고 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국힘에서는 네. 이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마치 무죄 그러니까요. 판결이 그런 난 것처럼, 듯이 네. 막 사실을 오도하면서 헌재는 변론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주장을 이제 이 탄핵 결정 선고 시간을 이제 끌려고 지금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우가 준동하고 있고 국힘도 완전 사실과 다른 이런 내용으로 뭐 공수처의 위법이 확인이 됐니? 공수처가 여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공소 제기를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이렇게 공소 제기한 게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도 엉뚱하게 공수처에 갖다 막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변론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인용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다. 탄핵 기각해야 된다. 이런 지금 준동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이제 막 극우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네. 정말 혼란 상태입니다. 혼란 상태.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이 시기에는 이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예. 하고 예. 저희들이 뭐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 회의를 최고위하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 사법정의 예. 뭐 검찰독재위원회 위원장을 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오늘 그 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할 기자회견. 거고요. 예. 오후에 3시에는 또 의총이 열릴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7시에는 집회. 그 서십자가 예. 예. 그 삼천동 그 예. 부근 거기 강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할 집회하는 겁니다. 거죠. 그리고 비상행동 예. 이 지금 대표들이 예.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난 뒤는 다시 국회에 와서 10시에 의총. 의총을 네, 열고요. 그럽니다. 그리고 의총을 마치고 또 국회 로텐도홀에서 심야 농성을 또 농성. 지속할 거고요. 그래서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에서는 저희들은 단일 대우로 비상 대기하면서 지금 면밀히 시국을 전국을 주시하면서 즉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상태를 대비하는 정말 각오로 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에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한 비상한 각오로 각오로 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며칠째 네, 잠도 못 잠도 못 자고 자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요즘 계속하고 막 있죠. 목이 그래서 막 힘드시죠? 네, 목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이 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도 드셔야 돼요. 이게 네.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현희 TV, 오마이 TV에 구독 좀 해주시고요. 같이 왜냐면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예요. 나도 기자다 이런 기자단 운영도 하고 적극적으로 왜냐면 기존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대부분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상한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주셔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독은 여러분이 정말 전현희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또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니까 꼭 전현희 TV 가셔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요.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었어. 위헌이라 이걸 하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언론들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국힘도 그대로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위헌 위법인 구속이 이제 불법 구속이었다. 뭐 이런 예, 이제 맞아요. 헛소리까지 해요. 헛소리죠. 그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주니까 국민들은 아 윤석열이 지금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정당하게 풀려났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그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은 무죄다. 또 말도 안 이런 되는. 얘기가 예. 막 퍼지고 그리고 그렇죠. 탄핵에서 이제 앞으로 기각될 것이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제 또 헛소리가 지금 쫙 퍼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음. 법률의 근거라든지 현재 판결이라든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이고 음. 틀린 주장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안 반영이 안 다루죠. 됩니다. 네, 오늘 안 되죠. 제가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걸 하셨죠. PPT까지 네, 네. 띄워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안 그리고는 받아줘. 보니까 기사가 안 나와요. 네, 안 그렇기 나와요. 때문에 이 유튜브가 정말 중요하다. 음. 우리 맞아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유튜브의 중요성을 제가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진실을 국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알리기 기회. 위해서는 전현희 TV가 네, 많이 좀 더 해줘야 스피커 돼요. 파워를 네, 가질 맞아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죄송합니다만 네.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 오마이 TV 최보라 네. 구독자분들 네. 전현희 TV도 꼭 구독 좀 많이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왜냐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막 거짓 주장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그거 듣고 그것만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극우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피커와 메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여론전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현희 의원님 생각할 때도 헌재 재판에는 이번에 윤석열의 석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 법원의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산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이 구속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는 피고인을 검찰이 구금하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예.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 기간 합쳐서 20일입니다. 예. 그것을 도가를 한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구속 기간을 도가한 공소 제기는 그 위법이라 그 구속은 취소돼야 된다. 예.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고요. 예. 구속 기간이 도가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결정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이 내란 행위가 위헌이냐 예. 위법이냐 이 판단을 전혀 안 전혀 했어요. 아니죠. 예.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영향이 미친다고 주장을 우기고 있으니까 국힘이 국힘의 주장은 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런 이제 그 지금 사법부에 진행되는 공소 제기이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을 뭐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뭐 변론을 제기해야 변론 된다. 제기해야 그런 된다. 주장을 그리고 하죠. 또 기각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엉터리인 것이 헌재가 그래서 쐐기를 박았잖아요. 네. 국힘이 뭐 공수처에 수사건이 없고 그런 공수처에 얘기했었죠. 뭐 자료가 뭐 위법 수집 네, 증거다 네, 이런 네. 주장들을 우기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죠.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주장을 설령 백보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런 것까지 쐐기를 박았어요. 예. 지금 공수처에 그 수사한 자료 하나도 그들이 들어온 게 위법 없어요. 수집 네. 증거라고 우기는 네. 그거는 헌재에 지금 접수된 없어요. 바가 없다. 네, 없어요. 증거로 지금 전혀 그렇죠.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만. 네, 네.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요. 라고 지금 네. 헌재에서 딱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그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재는 네.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미 탄핵 인용의 심정을 굳힌 거구나. 상황이다. 국힘의 그렇게 저런 보여요. 궤변 이런 우기기 예. 검찰의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에도 예. 헌재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헌법을 수호하면서 원칙대로 하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헌재는 흔들림 없이 국헌 문란의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개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예를 들면 계엄 선포한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죠. 전쟁이나 사변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데 비상계엄 선포했고 두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거나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국헌 문란이잖아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포고령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만 따지면 당연히 이건 파면되는 게 맞아요. 그냥 그것만 볼 것도 보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판례에 의해서도 예.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개변으로 우기고 예. 온갖 법기술을 써가면서 현란하게 국민들 눈속임하려고 해도 헌재는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중에 아마 그 판결을 내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의원님도 보실 때 이번 주 내에 판결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역대 헌재 예. 결정 예를 볼 때 예. 네,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대부분 2주 그렇죠. 이내에 11일, 14일 네, 그랬어요. 변론 종결 예. 이후에 2주 이내에 결정을 예, 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이미 2주가 지났고요. 예,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예. 금요일 정도가 예, 저희들은 14일.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예. 오히려 지금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석방 예. 지시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서는 판결 선고를 좀 앞당길지 가능성. 않을까 그런 네. 이제 기대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헌재는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윤석열이 석방된 것 때문에 혹시나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리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제 전 의원님은 기자회견하러 가시잖아요. 또 네네 좀 어떤 이따가 내용입니까 기자회견? 지금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헛소리, 예. 개변 예. 이런 거를 규탄하고 예.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틀렸는지 그리고 즉시 항고가 왜 위법이고 직권 남용인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그 이제 근거 예. 그리고 즉각 사퇴 요구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의 취지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합니다. 정확히 그 위원회가 검찰 독재 뭐 네. 위원회입니까? 사법정의 사법정의 검찰 독재 예, 대책위원회입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위원들하고 함께 가서 네, 이제 네. 방송 끝나자마자 가셔서 이제 기자회견 하실 거고 네. 3시부터는 또 의총도 들어가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총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집회도 네, 나가셔야 네. 되고 거의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민주당 의원들도 다 네. 내란의 밤 네. 이후로는 네. 지금 뭐 거의 계속.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집회 가셨어요. 주말도 네, 없지요.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더 황당한 건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경찰 추산 탄핵 찬성 집회 5,500명, 네. 아마 10배 이상 오셨을 겁니다. 10만 명 왔다는 네. 10만 명, 20만 명 왔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오셨고요. 네. 어제 일요일 밤에도 원래는 집회 이제 계획이 계획이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그런 시민들이 예. 자발적으로 어제도 나오셔가지고요. 예. 어제도 굉장히 많은 많이 오셨죠.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그런 이제 지금 뭐 위기감 예.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뭐 더 많이 오실 것 더 같아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점점점 더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네. 이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이 검찰한테 이번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다.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사실상 예. 내란 공범이다. 그러니까요. 내란 수계 윤석열과 한패거리다. 이런 게 사실상 드러났다. 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동안 징후가 많았잖아요. 이 내란 수계랑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고 네, 맞아요.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네. 검찰총장이 물었고 물어봤다. 그다음에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고 김건희 또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이들이 비아폰을 가지고 왜 검찰이 비아폰을 가지고 이 또 그러니까요. 이 내란범들이랑 네. 소통을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해가 안 공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네. 제기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점점점 뚜렷해지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조기 사진이 이루어져서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완성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우리가 저 당 내에서는 예. 좀 가급적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집권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예, 그는 좀 너무 이제 앞서가는 얘기니까. 네, 그 앞서가는 예, 얘기고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하고 있다. 있다. 네, 그 그리고 정도. 이번에 이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억하고 있고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들어볼게요. 그동안 이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되기 전에 개헌하자고 얘기했던 원로들이란 사람들, 소위 또 뭐 전직 총리들, 그리고 소위 야권의 뭐 주자들, 여권의 주자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포함해서 뭐 그쪽 사람들 다 그랬고, 또 이쪽에 뭐 이낙연 전 총리든 김부겸 전 총리든 이런 분들도 개헌 얘기를 계속 꺼냈잖아요.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란이 종식도 안 됐는데 자기들 정치적 야욕과 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결국 내란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먼저인데 개헌 얘기 꺼내 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태도도 잘못된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예. 지금 내란 전국에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네, 있잖아요. 정말 저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수계가 지금 이 내란 전국 와중에 버젓이 검찰에 의해서 이게 풀려나가지고 지금 거의 활보하고 있잖아요. 있죠. 지금 정말 국가적인 위기이고 전쟁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후방에서 자꾸 예. 힘을 빼는 그렇죠. 우리의 그 전열을 흩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합니다. 개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헌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내란 전국의 이 내란 범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그렇죠. 모든 힘을. 민주 진영의 힘을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힘을 뭉치는데 뒤에서 후방에서 뭔가 다른 힘을 빼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내란 종식이 안 되는데 되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앞장서서 싸우는 입장에서 너무 좀 그게 좀 속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헌은 대선 전국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사상 초유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는데 우리가 87년 헌법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국회 때 개헌특위 위원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도 개헌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예. 지금도 개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지금은 입 밖에 낼 때가 그렇죠. 아니라는 지금은 거죠. 아니죠. 준비는 하되 예. 지금은 내란 종식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윤석열이 거리로 활보하게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온 힘을, 모든 세력은 온 힘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쓸데없이 뒤에서 힘 빼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윤석열의 이번 그 석방 검찰 석방 지휘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해 주시고 그래야죠. 예, 그리고 지금 또 극우 세력들과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해 주시고 예. 한 목소리로 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 내란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전현 의원과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뭐 50분 정도 했는데 더 빨리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셔야 되고 또 의총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기자회견 내란 준비를 종식, 그러니까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우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뭐 5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윤석열과 검찰이 같은 편인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날 함께하는 전현 의원과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의원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가서 기자회견도 잘 하시고 또 내란을 종식하는 그날까지 이재명 대표 옆에서 정말 최고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